안녕하십니까, 이슬람 농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뭐 같아 보입니까? 네, 고구마입니다. 지금 기존의 영상에는 이 밭에 여기에 지금 이 화면에 이만큼의 잠깐 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쌓아놓은 면적을 이렇게 많이 있다가 여기 있던 부분은 이 넓은 데를 이게 고구마 하신 형님이 갈아엎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자국이 보이시나요? 트랙터 자국 같지 않나요? 이 고구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고구마를 다 팔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끝을 찾아가다 보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로 으악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산같이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 상품성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작년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거예요. 쌩쌩하잖아요. 예? 다 올해 거예요. 왜냐면 형님이 속상하시니까 또 내년 농사 여기도 고구마를 심어야 돼요. 여기로 고구마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전번에 제 영상 올린 거에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궁금해한 거가 있어서 답변 형태로 할게요. 첫 번째, 이 고구마는 왜 수확하고 이렇게 밭 위에 놓고 갈아엎었나요? 대답은, 이 상태에서 고구마가 안 캐고, 예를 들면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뭐 예를 들게요. 양파 대표적으로 작년에 많이 갈아엎었죠. 양배추 많이 갈아엎었죠. 그것들은 심어진 상태에서 갈아엎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거기는 그 기존의 농약도 치고 뭐 유기농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고구마는 이게 유기농 밭입니다. 유기농 밭은 뭐냐면 약을 안 치는 겁니다. 약을 안 친다는 거는 여기에 군뱅이라든가 벌레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예를 들면 그 상태, 여기 많은 상태 고구마 있는 상태에서 갈아엎으면 그 고구마가 땅속에 썩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나 어떤 해로운 거가 낍니다. 그럼 내년 농사 이게 망합니다. 이 고구마 형님은 이거. 그리고 이 고구마를 이 땅이 거름지면 안 됩니다. 이게 마사토 흙이기 때문에, 마사토 뭡니까? 거름기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고구마가 이렇게 고구마가 썩어서 있으면 이게 거름지면 안 됩니다. 농사가 이렇게 좋은 고구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확한 다음에 다른 영상에 보였듯이 마대나 그렇게 톤백에다 넣어놓고 산속에나 눕혀놔 버리십니다. 또는 이런 게 놓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가르신 겁니다.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와, 제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제 키를 가늠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고구마를 그 현장을 왜 좀 보관을 안 하냐? 맞습니다. 고구마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당신의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평 하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 그분 같은 경우는 전용 고구마 창고가 있어요. 그분의 10만 평을 다 수확해도 그걸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은 팔로가 완전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코인가 굉장히 비싸게 대량으로 수매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가져가십니다. 톤백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문제 없고, 예를 들면 5만 평 6만 평 하는 사람들은 벌써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알아서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형님처럼 5,000평 4,000평 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고가 부족한 분들, 없는 분이나 또는 유기농 하시는 분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창고를 빌리기가 힘들고 만들어도 작습니다. 양이. 그 다음에 이거 고구마가 제때 안 팔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알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고가 10,000평 하는 게 창고지기 하는 분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10,000평을. 그러면 당신은 5,000평 거니까 5,000평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또는 3,000평, 2,000평 해가지고 5,000평, 3,000평, 2,000평 해서 10,000평을 맞춰요. 근데 이게
각각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지금 출하할래 해가지고 갑자기 빼버린다든가 그러면 그 전기료라든가 보관료를 이 사람이 다 독박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료라든가 보관료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창고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만 가지고 자기 예를 들면 자기 혼자 5,000평을 다 10,000평짜리 그거를 5,000평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좀 경제적이 안 맞고 또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게 녹말 이렇게 낼 수 없냐?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가 돈이 이게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됩니다. 이걸 그 판매한 사람한테 이거 연락책도 있어야 되고 또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걸 헐값으로 또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또 헐값으로 넘기면 시장 경제를 또 파괴한다 뭐 해가지고 욕 먹습니다. 고구마 하는 분들한테.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녹말 받는 공장님 사장님이야 떼돈 벌겠죠. 와 웬 공짜?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어떻게 공짜로 줍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돈 받기도 뭐하고 그 또 판매망도 만만치 않고 또 올해만 농사할 게 아니라 또 내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말이나 이렇게 내는 데다 잘 안 줍니다. 또 인맥도 또 긴밀하지 않으면 안 주죠. 그 다음에 이거 고구마 농사를 왜 합니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고구마를 올해 특징이 이렇게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도 있겠지만 원래 얘기할게요. 올 초만 하더라도 4, 5월 달만 해도 가뭄이 왔어요. 봄 가뭄이 왔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심었던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강원도에서 고구마들이 순이 대부분 말라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를 농사하신 분들 중에 전라남도 여기 있는 분들은 야, 돈 좀 벌겠까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하고 그쪽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고구마를 심잖아요. 순 나온 걸 안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나온 걸 5월 달에 심다 보니까 그것들이 살았어요. 그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대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 물건들이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제값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한 예로 실제로 10,000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지인분 중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계약재배 비슷하게 합니다. 밭대기는 아니지만 계약재배 하면 매년 이렇게 심고 그분들이 가져가요. 그러면 번 돈의 절반을 줘요.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 그분들이 심기까지는 했어요. 올 4, 5월 달에. 근데 창고에 하도 많으니까 고구마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확을 포기하신 거예요. 수확을 포기했어요. 그분들이 밭대기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심는 돈은 거의 못 받죠. 그분들은 밭대기 하는 분도 손해보고 이제 10,000평 이거 하신 분들은 그걸 또 팔아야 돼요. 자기가 당신이 직접. 게다가 유기농이기 때문에 딴 거 약을 못 칩니다. 벌레들 많으면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약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손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했는데 제가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동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구마가 이렇습니다. 이 형님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막걸리 한 잔 사드려야 되겠네요.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